안녕하세요. 마음 공부 시간입니다. 권도갑 교무님의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 라는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1부 벌써 다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2부 가족과의 만남 중에 배우자와의 만남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소챕터, 오늘은 남편은 지금 그대로 있어야 한다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술을 많이 먹고 인사불성이 되어 들어오는 남편을 둔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집 앞에서 쓰러져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며 부인 마음속에선 이런 푸념이 올라옵니다. 오늘도 먹었구나. 왜 이렇게 감당하지도 못할 술을 마실까? 동네 사람들 보기도 창피하다. 이렇게 술을 먹고 들어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남편이 밉다. 부인은 남편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남편은 무책임한가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부인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만약에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아니죠. 남편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 내가 연민의 정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 화가 났다면 나의 판단으로 남편을 거부하고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이지요. 그리고 창피하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인사불성이 된 것 때문에 내가 창피하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며 욕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술 먹었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죠. 주위에서 내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일 외에는 관심이 없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내의 문제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남편이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일어난 현실이에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내가 또 감당하지 못할 일을 했군, 이렇게 판단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남편과 실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하는 나의 생각과 만나는 거죠. 이를 잘 살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남편이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까요? 그것은 아내의 생각일 뿐입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아이들의 잠을 깨운다는 사실이 나를 화나게 할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의 불평불만에 대한 부담을 내가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만약 내가 그 부담을 기쁘게 진다면 아이들에게 내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싫은 거죠. 남편이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됐을 때 대부분의 아내들은 잔소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참고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정확하게 그 상황을 정리한다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들어도 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서 자기 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내인 나도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마음 공부에서는 나도 무책임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합니다. 남편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은 그의 문제예요. 남편은 참 외롭습니다.
남편을 판단하고 고치려 하기보다 아내인 자신을 들여다보고 정리하는 편이 훨씬 실제적이고 진실합니다. 상대의 행동을 내가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대하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의 모든 일에 내가 다 관여하려고 한다면 결국 몸과 마음이 지쳐서 파김치가 될 것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나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깨어나는 거예요. 내 삶을 진솔하게 들여다보고 책임지는 겁니다. 평소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그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삶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지금의 남편을 왜 만났는가? 나를 일깨워주는 존재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얼핏 해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창피하다고 했다는데 오히려 나로 인해서 남편이 창피할 일은 없었는가도 살펴야 합니다. 내가 남편을 무시하거나 책망하는 일은 없는가? 내가 남편처럼 집착하는 일은 없는가? 남편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것에 나의 모든 관심이 가 있다면 남편의 무책임한 모습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 나를 철저히 들여다보면 내가 몰랐던 모습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때 깨어나는 거죠. 남편은 나를 흔들어 깨워주는 소중한 역할자입니다. 이러한 자각이 올 때까지 일기를 기록하며 자기를 살펴보세요. 남편에 대한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내에겐 남편을 향한 바람과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를 할까요? 직장에서 일찍 돌아와 가정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죠.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나의 욕심이지요. 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도 돼. 이렇게 선언해 봅니다.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자유롭습니다.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담을 주지 않고 아내가 바로 서서 행복하다면 아마도 남편은 밝은 마음으로 집에 올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상대에게 뭔가 기대를 합니다. 인정과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나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강요할 수 없죠. 남편은 나와 똑같이 자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진실입니다. 부부는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지요. 아내인 내가 먼저 스스로 행복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 만났던 그의 멋진 모습을 마음에 다시 그려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면 남편도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되돌려 보여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읽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마음 공부를 만난 것은 정말 딱 1년 전이거든요. 1년 전에 저한테 행운이 찾아온 거였죠. 많은 자기계발 책들을 읽고 많은 동기부여 책들을 읽어도 정말 뭔가 인생에서 삶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매번 지치고 힘들고 정말 때로는 진짜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요. 제가 만난 이 행복가족 캠프 마음공부 덕분에 또 건도갑 교무님의 이 책 덕분에 저는 정말 제 마음을 공부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남편에 관계된 이 부분을 읽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인정하게 되고, 저는 정말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정말 수십 번도 생각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고백하지만 남편이 예전에는 그 고백을 하면서 정말 울컥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밝아지면서 말씀드릴 수 있네요.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을 정도로 저는 삶에 어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더라고 남편이 무슨 큰 잘못을 했나 돌아보면 그게 아니었는데 어떤 그 모든 게 나의 문제였던 게 정말 맞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뒤에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회복된 게 남편하고의 관계. 그게 회복이 되니까요. 가정의 모든 문제, 제 주변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회복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뒤에 사설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공부, 마음 먹기, 마음 먹으면서 우리 잘 살아봐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